안녕하십니까. 강은가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 오늘 또 한의사 고화선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형태로서 둥근 것과 각진 것, 긴 것과 짧은 것을 네. 이제 그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색깔로 효능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 이 5가지 색깔을 굉장히 중시해요. 청적, 황백, 크. 그래서 이제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에 해당을 하는데요. 녹화토금수네요. 네. 그쵸. 네, 오행의 색깔. 그쵸. 그게 바로 우리 사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운에 해당하는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또 또, 상응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5가지의 색깔은 뭐 우리 동양어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현대 과학에서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사실 색깔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했고요. 실제 일상에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마약 사범으로 악명을 떨치던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가로등 다 푸른색으로. 네, 그랬더니 범죄율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해서 연간 1만 건 이상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나라현에서도 2001년에 가로등을 푸른색으로 바꿨더니 역시 범죄율이 30% 감소했다고 해요. 파란색이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깔아앉히고 충동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선생님 패스트푸드점 가보면은 붉은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약간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 뭐 이렇게. 네, 붉은색은 실제로 시간을 좀 길게 느끼게 만든대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최대한 빨리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빨간색으로 도배를 했을 때, 내가 이제 5분 있었는데도 사실은 한 30분 있는 것처럼 그런 길게 느껴져서 빨리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놈들. 이런 식으로 색깔은 실생활에서 사실은 다양하게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의 색인 청적, 황백, 흑, 저희는 이 5가지 색에 따라서 약물이 실제로 간, 신, 비패, 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동의보감에서 약을 쓸 때 동물은 특히 이 색깔을 기재를 해서 효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종류보다는 그 동물의 색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푸른 오리가 어디에 좋다, 뭐 누렁소가 어디에 좋다, 검정소, 흰 토끼, 누렁 숙회, 검은 나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동물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색깔을 꼭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색은 바로 그 해당하는 오장으로 바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색은 만물의 본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건가 보군요.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왜 만물이 파동이자 동시에 입자라고 그렇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색깔을 들여다보게 되면 빛은 색의 파장 형태고 또 색소라는 거는 색의 입자 형태로서 이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무슨 색소가 어디에 좋다는 그렇죠. 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색소를 먹고 있는 게 저는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상이라는 게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다 중요한 것이 네,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상에 이 색깔을 띠지 않는 물체가 없기 때문에 만물의 본질이 색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우선 푸른색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푸른색은 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부추에 해당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부추는 간을 치료하는 약재인데요. 간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절여서 늘 먹는 게 좋다라고 되어 그 있습니다. 부추김치 같은 거네,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부추는 안에 구멍이 없죠. 없죠. 네. 꽉 차 있죠. 그래서 이제 간을 데우고 간을 보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어혈이 생겼을 때에도 먹으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푸른색이 뭐가 있죠?
푸른 색깔이 나는 뭐 민물 다슬기. 네, 다슬기는 굉장히 깨끗한 일급수에만 사는데요. 다슬기를 끓이면은 약간 굉장히 푸르스름한 푸르스름하게 물이 물이 나죠. 나오죠. 이게 이제 술독을 해결할 때에도 다슬기 국이 좋다고 되어 있어서 최고입니다. 네, 최고예요. 간 해독에 굉장히 좋은 약재가 바로 이제 다슬기가 되고요. 이 밖에도 미나리 같은 음식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매운탕에 많이 간 넣죠. 해독 효능을 갖고 있어서 술 먹은 후에 생긴 열독을 치료하고 또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고 5가지 황달을 치료한다고 황달까지. 동의보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간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것이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은 심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마치현이라는 풀인데 이 줄기가 좀 붉으스름한 거 보이세요? 아, 예. 풀은 파란색인데 줄기가 붉으스름한. 줄기가 약간 예, 붉죠. 그리고 북나무라는 잎과 열매인데 잎사귀가 아예 빨간색이죠. 이런 잎도 있군요. 네, 북나무. 이 북나무 열매에 붙어 있는 이 하얀 게 소금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가을 산행을 가면은 이 북나무 열매 연부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따서 먹어보면은 진짜 시큼하고 짜고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륙에서 소금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북나무 열매 껍질에 붙어있는 소금을 이용해서 간수 대용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부자의 효능은 진액을 생기게 하고 폐를 적셔주고 또 떠오른 화를 내려주고 담을 사귀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역시 붉은색의 싹인데요. 상당히 많은 싹들이 처음에 이렇게 붉게 나오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는 거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고 뭐 비타민, 효소, 엽록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밀상요법, 보리상요법으로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게 요새 많이 되는데요. 먹죠. 예. 그쵸. 뭐 당뇨에도 좋다, 네. 어디에도 좋다 해서 저도 많이 매일 먹고 먹는데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네. 근데 이 붉은 게 싹뿐만이 아니라 갯벌에 나는 염생식물도 그렇죠. 굉장히 붉은 붉죠. 붉죠. 선생님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칠면초 그리고 또 붉은 게 뭐가 있죠? 바다에 가면은 바로 홍조류가 홍조류. 가장 예, 붉습니다. 가장 얕은 바다에는 녹조류가 녹조가 살고 있고, 조금 더 깊어지면은 갈조류. 갈조류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 가장 깊은 바다라는 거는 염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염도가 가장 높다는 거는 식물들한테는 가장 극한 상황에 해당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을 뺏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염도가 높은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붉은색을 띠고 그 안에 최대한 많은 염분을 머금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게 역삼투압을 활용하면은 물을 오히려 자기가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주변에 뺏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척박한 환경에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 그게 바로 붉은색 식물의 효능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먹었을 때에도 우리 몸에서 붉은색 식물들은 붉은 것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심장뿐만 아니라 심혈관 계통 전체에 작용을 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고혈압, 저혈압, 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다양한 혈관 질환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비나 체기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물혹이나 양성 종양 같은 이런 것들을 누겨주는 효과가 있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염증도 제거를 해서 새살을 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은 이제 비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보시면은 누렁소예요. 누렁색 음식은 비위를 돕는 효과가 있는데요. 누렁개의 살이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과로나 만성 피로에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허리나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정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렁 소고기는 성질이 매우 평이하고 독이 없다고 해요. 부종을 치료하고 당뇨에 좋고 근골을 강하게 해서
허리 다리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란 식물의 약재는 맛에 따라서 약간 효과가 달라지게 돼요. 노란색이면서 단맛의 약재. 비위와 폐를 보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기를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삼계탕에 넣어서 기운을 돋고 양기를 끌어올려서 겉을 충실하게 하고 땀을 먹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독소나 고름 같은 것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서 이제 피부 재생하는 효과가 황기가 굉장히 좋고요. 노란색인데 쓴맛이 나면서 찬약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의학에 굉장히 많은 약재들이 이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약재들은 이제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고 해독하는 효능을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황토가 해독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고 부르는 감초도 노란색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양한 한약재에 들어가는 이유가 약독을 해독해주는 다른 효과가 약들이 갖고 있거든요. 있는 독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약재를 조화시키고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흰색과 해독하는 효능에 대해서 보실게요. 동의보감에서 중금속 독을 풀어주거나 또 피부가 붉게 변하는 단독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런 질병을 풀어주는 약재를 찾아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오골개, 흰토끼, 흰거위, 흰오리, 백동과 백편두 이렇게 다 흰색을 흰색. 띠는 동식물들로 쫙 깔려 있는데요. 이 오골개를 보시면 털이 굉장히 하얗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해독을 시켜주는 대표적인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식물에서 흰 즙을 가진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국화과의 민들레, 쓴바기,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방가지똥 같은 것들이 이제 꺾어서 보게 되면은 흰즙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맛을 보면은 굉장히 써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열을 식혀주고 독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염증도 소염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즉 해독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흰색이.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신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대표적인 블랙푸드로 요새 오징어 먹물 리조또, 먹물빵 이런 거 없잖아요. 실제로 맛있기도 하고. 저는 사실 예전에 너무 이제 생긴 게 좀 비호감이어서 안 먹었었는데 이 생태치유를 하면서 오히려 찾아 먹게 됐습니다. 이 블랙푸드는 동의보감에 피가 뭉쳐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 오징어 먹물을 식초에 섞어서 먹으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 중국 의학서인 본초 스뷰어에도 오징어 먹물이 가슴 아픈 통증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검은 오디. 네. 동의보감에는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술을 빚어 먹는 게 좋다고 옛날 되어 어른들은 있고요. 집에서 오디주 늘 매년 담궜죠. 네. 그리고 또 검은 참깨.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뇌수를 보하고 정을 채워주며 오래 살게 하고 젊어 보이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검은 참깨가 흑임자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장수 음식이 바로 이 검은색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흑임자 떡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은색 약재는 풍을 치료하고 지혈도 시켜주며 머리를 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신장에 작용을 해서 정을 응집시켜 주므로 허약한 것을 보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검은색 약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색깔로 보는 그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고화선 원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과 건강,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생태치유학교 구루와 함께하는 생태치유스테이. 자연이 가진 놀라운 생태치유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내게 맞는 생태 음식, 내게 필요한 생태 환경을 알고
더욱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 담긴 자연 속 치유 이야기로 6월 3일 토요일 옹달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